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현황을 한번 이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매우 심각하다는 점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우리가 전체 실업률이 나와 있습니다. 그죠? 이 밑에 선이 전체 실업률인데 한 3%. 그러나 위에 있는 청년 실업률은 10%. 그 다음에 고용률 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4월 통계에서 65% 우리가 늘지오로 해가지고 박근혜 정부의 고용률 70% 목표인데 이제 65%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청년 고용률은 40%에 불과하다. 이렇게 큰 차이가 난다. 그 다음에 이 OECD하고 비교를 해도 오히려 청년 실업률이 OECD 국가보다 더 심각한 게 지금 대한민국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취업자 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전체 취업자 수는 상당히 높은데 청년 취업자 수는 상당히 또 좀 낮다. 이거는 이렇게 보면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이렇게 먼저 현황을 말씀드릴 수 있겠죠. 예. 제가 먼저 또 말씀드릴까요? 사실 우리 고용 문제는 이제 98년도 IMF 때부터 시작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 바로 이전에는 사람이 부족하던 시대입니다. 그러나 IMF를 급격히 이제 실업률이 이제 15% 이렇게 올라오고 있거든요. 이때부터 이제 기업이 비정규직이라는 개념이 새로 생겨났다는 거죠. 제가 노동부에 뭐 25년 있었는데 그 이전에는 비정규직 개념이 없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파견 근로자 제도가 법제화되면서 우리가 비정규직이라는 용어를 실제로는 계약직, 기간제, 시간제, 그리고 파견제 이런 개념입니다. 네. 이렇게 보면 이게 이제 벌써 15년, IMF 15년 넘게 오는데 이게 이제 기업이 어려워지면서 인건비를 낮추는 측면에서 급격히 늘었다. 또 하나는 재미있는 게요. 정규직, 비정규직 중간에 무기계약직이라는 또 용어가 하나 들어옵니다. 그 고용은 안정되어 있지만은 또 정규직과 근로조건이 다른 영역이 또 하나 생겨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비정규직의 근로조건, 그 다음 무기계약직, 정규직 이렇게 봐서 지금 정규직 인원만 해도 600만 명, 그리고 처우로 보면은 정규직의 뭐 60% 수준이다. 이런 얘기가 우리가 사회 전반에 알려져 있는데요. 네. 우리가 이제 단순히 이렇게 정규직과 처우가 60%라는 점은 세밀하게 좀 들여다볼 필요는 있습니다. 정규직은 근속 연수가 있고, 그리고 숙련도라든지 업무 지식이 하고, 이렇게 이제 비정규직 들어온 사람은 아주 이제 낮잖아요. 이런 정도의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고 오늘 토론이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배 선배님 말씀 중에 비정규직 보호하는 법 규정이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없다라고 이렇게 단정하시는 것보다 실제로는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비정규직에 대해서 정규직하고 동일한 업무를 하고 있다면 임금뿐만 아니라 복리후생비, 상여금 반드시 동일하게 지급하도록 법제화되어 있고요. 이걸 어기면은 차별입니다. 그래서 차별을 처벌된다는 거죠. 예. 그런 내용의 보완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법률 명칭에 비정규직법이 없어요. 물론이죠. 그 말씀만. 비정규직법은 단시간 및 계약 근로에 관한 법률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파견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 뭐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어느 것이 더 그 말씀 전에 우리 최 교수님 이제 탈제조 공업화 말씀하셨는데 정확하게 우리가 이번 4월 통계에 보면 55만 명이 증가했습니다. 근데 상용직, 정규직이 80%예요. 우리는 흔히 지금 비정규직 채용하는 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고 두 번째로는 제조업이 15만 명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직도 우리 대한민국은 제조업 강국입니다. 제조업에서 여전히 지금 고용을 해주고 있고 실제로 지금 중소제조업의 경우는 인력난에 있다는 거 들으셨죠? 매우 심각합니다. 물론 근로조건이 열악하고 우리 신규 노동시장 진입자가 대졸이 많기 때문에 안 가려고 하는 문제가 있지만은 이것도 우리 대한민국 이중구조입니다. 실업자 문제, 인력난 문제. 이것도 대단한 큰 문제라고 우리가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가 제조업 또 요즘은 서비스직도 많이 이제 고용을 늘려가는데 제조업 강국으로서도 여전히 제조업 고용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방금 이 기간제를 2년에서 지금 늘리자는 게 정부 안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뭐
그 35세에서 50세 정도까지 한정해서 좀 기존의 2년 베이스는 그대로 두고 4년이나 5년에도 좀 자율적으로 좀 늘려주자.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제대로 또 정규직화 안 할 경우에는 이직수당 등 해가 기업에 부담을 주겠다. 이런 양면을 동시에 만족할 수 있는 안을 정부에서 내놨는데 지금 이 문제는 노동계가 지금 뭐 꼼짝도 안 하고 있죠. 이 점에 대해서는 2년을 4년 늘리고 5년 늘리면 그 늘린 만큼 계속 비정규직으로 있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실제 비정규직 근로자는 2년 딱 되기 전에 하루 이틀 해고하고 그다음 또 2년을 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2년을 같이 계속 이렇게 하는 거하고 실제로 늘려주는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겠는가. 그것도 한번 고려해 볼 문제다. 노동계가 제가 이 정년 60세 법은 제가 12년도에 대표 발의해가지고 작년에 통과시킨 법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이 법의 내용 주인이시네요. 그렇습니다. 주인 의식을 가지시고 한번 설명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 법은 이제 고령자 고용 촉진법입니다. 그래서 이 법 내용을 보면 사업주는 60세 이상으로 정년을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두 번째, 60세 이상으로 할 경우에 사업주와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노조나 우리 근로자 과반수의 근로자 대표와 협의를 해서 반드시 임금 체계 개편 등을 하여야 한다. 이걸 조금 보완 말씀드리면 이 법을 제가 안을 낼 때는 임금 체계 개편이 아니라 임금 조정을 하여야 한다라고 제가 안을 냈습니다. 근데 이 법안을 제정을 할 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게 우리 법안 환경노동위원회 법안 소위의 속기록입니다. 이 최종 통과할 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임금 체계 개편 등이라고 하면 임금 조정을 반드시 포함하는 것을 말합니다. 라고. 그래서 이 여야위원 공이 이 임금 체계는 개편은 조정, 다시 말해 임금 피크제가 반드시 들어가 있어 의무적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데 동의를 하고 정부는 그걸 알고 시행을 하면 된다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금년 초에 노사정 대타협에서 임금 체계, 임금 피크제를 60세 하면서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를 이게 논의 대상으로 올린 것부터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다시 말해서 반드시 의무화되어 있는 조항을 왜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를 논의를 하느냐. 저는 그걸 먼저 첫째로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지금은 청년 고용 문제하고 정년 60세하고 항상 트레이드 오프라고 우리가 논의가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임금 피크를 하지 아니하면 그리고 60세 간다면은 청년 고용은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인건비는 기업에서 한정되어 있는 건데 이걸 5년 이상 늘려줌으로 해서 임금비 부담이 되고 그러면 임금 피크가 줄여줘서 나머지를 청년 고용으로 채용을 해야 되는데 다시 말해서 결론적으로 이 문제는 반드시 60세 이상으로 내년부터 가야 되고요. 그리고 임금 피크제를 반드시 도입을 해야 됩니다. 협의를 하든 안 하든 해야 되고요. 지금 이미 제가 통계를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내년부터 법 시행이지만 삼성그룹은 작년에 이미 60세 이상 갔습니다. 지금 100인 이상, 300인 이상도 한 200개, 300개의 기업이 이미 임금 피크제 도입해서 정년 60세로 갔다는 점을 우리가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이걸 강조드립니다. 제가 한번 짚어볼까요? 지금 현재 실업자 수가 105만 명입니다. 이 중에 45%, 45만 명이 청년 실업자다. 이것만 봐도 청년 일자리가 얼마나 이제 심각한지 아는데 저는 지방노동청장까지 경험을 해본 사람이 있는데요. 이 현장에서 우리 청년 고용이 왜 안 되느냐. 저는 첫째로는 경제 성장이 낮아졌기 때문에 그렇다. 이제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청년하고 그리고 우리가 일자리가 공급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첫째로 언밸런스다. 그렇다면 우리가 경제 성장률이 5.5% 이상 정도는 돼야 신규 노동자를 이제 받아줄 수 있는데 지금 우리가 3%밖에 안 되잖아. 이런 첫째 문제. 두 번째로는 우리가 많이 얘기되고 있는 일자리 미스매치라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대학교가 지금 80% 정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대졸자들이. 그러면은 대졸자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80%가 대학에 들어가는 거죠, 지금. 그렇죠. 그게 대학 진학률이죠. 그런데 이런 친구들이 대학 졸업하고 우리가
일자리 좋은 일자리를 가고 싶어 하는데 일자리는 좀 안 좋은 일자리란 말이에요.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안 좋은 일자리는 사람이 부족하다. 그러면은 우리 청년들이 우리가 눈높이를 낮춰서 가라 하면 우리가 욕을 얻어먹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 어떻게 실업자로 있는 것보다는 조금 낮춰서 우선 일자리를 찾아가고 그다음 요즘 관행이 경력직 채용 관행입니다. 그러면 중소기업에다가 대기업 흘러가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우리가 지금 광복 70년 주년 이 지점에서는 정말 청년들한테 일자리에 희망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다면은 첫째로는 저는 좀 우리가 경제 성장에도 우리가 투자를 하고 경제 성장을 이루어야 되는 과제가 여기에 있다. 그래야만 우리가 소득도 늘어날 3만 불 빨리 초과를 해야 되는 거고 일자리도 계속 좀 늘려가야 될 그런 과제에 당면에 있다. 정말 그런 면에서 세대 간 일자리 양보하는 것도 최근에 우리 부총리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기성세대들이 좀 양보를 하면 예를 들면 공무원 같으면은 55세 되는 공무원을 하나 퇴직하면은 구급 공무원 2명을 채용할 수 있어요. 공기업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교사도 더 마찬가지 아닙니까? 교대 나온 친구들이 지금 일자를 못하고. 그러면 선생님들은 62세까지 하니까. 이런 문제들을 이제는 광복 70주년에 맞춰서 조금 우리 일자리를 우리 청년들에게 나누어주는 것까지도 우리가 이제는 좀 논의를 해보자라는 화두를 좀 던지고 싶습니다. 성장과 일자리 나누기 두 가지 말씀하셨습니다. 이완영 마무리입니다. 먼저 저는 청년들이여 용기를 또 희망을 가져라 그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대학교 때는 시험을 실패할 때 실패는 있어도 좌절은 없다 이런 말을 제가 스스로 되새겼는데요. 이 질 좋은 일자리는 제가 한 두세 가지만 정리하면 우선 대기업 중소 협력업체 간입니다. 중소기업은 질이 안 좋고 그렇다면은 저는 노동조합부터 또 기업이 임금연대라는 것을 해서 중소기업의 근로조건, 임금을 좀 높여줘야 되겠다. 노동조합이 앞장선다면 매우 정말 선진적이고 아마 감동을 받을 거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최근 증가하고 있는 이제 서비스업 일자리가 오히려 질만 좋으면 참 좋은데 이게 이제 서비스업 자체가 열악하다는 거죠. 이걸 빨리 키워줘야 된다. 그렇게 해서 서비스업의 일자리가 좋아야 된다. 끝으로 저는 우리가 한 사람이 성공하면 20만 명을 고용을 하고 먹여 살린다 그럽니다. 요즘은. 이 대표적으로 이제 빌 게이츠도 얘기를 하지만 우리 청년들이 그렇게 해서 좀 우리가 질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가는 멋진 우리 벤처 성공 사업가들이 우리 청년들한테도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를 해봅니다.